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를 강의하는 정미영 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모의고사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열이 나는데도 목욕을 하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반신욕을 하게 한다. 2번 해열제를 먹인 후 목욕시킨다. 3번 시원한 물로 물놀이를 하게 한다. 4번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5번 고열의 위험성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네, 정답 확인해 보면요. 4번이 되겠는데요. 자, 치매 대상자입니다. 문제의 키워드는요. 자, 치매 대상자는 어떻게 해요? 설명해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열이 나는데도 목욕하겠다고 그럴 경우에는 4번에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줘서 열도 내리고 좀 이분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제가 대상자가 약물을 잘못 복용하는 경우는 1번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2번 소염 진통제는 식후에 복용한다. 3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용량만 복용한다. 4번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5번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한다. 네. 자, 약물을 잘못 복용하는 경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잘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하는 거 맞고요. 자, 소염 진통제는요. 위장 장애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후에 바로 드시는 게 좋고요. 3번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용량만 복용한다. 아주 좋습니다. 4번에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네, 즉시 복용하는 게 좋고요. 두 봉을 한꺼번에 먹는 것은 안 된다고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에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한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압약을 드셨는데 한 달치를 받아왔는데 일주일치를 먹어도 혈압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의사한테 갔습니다. 가서 이러저러해서 약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랬더니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다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다시 또 한 달치를 처방해 줬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대상자분들은 집에 돌아와서는 먼저 먹던 게 3주가 남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이분은 혈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약을 다시 처방받았기 때문에 이전 약을 복용하시면 안 되고요. 네, 새로 처방받은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약 먹는 것이 이게 잘못됐죠. 그래서 이거 잘못 복용하는 경우는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남은 약은 어떻게 하냐고요? 네, 그 의사하고 또 상의하는 게 좋고요. 네, 일단은 드시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38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의 구강 관리를 하는 이유는 1번 식욕 증진, 2번 구토 예방, 3번 사례 예방, 4번 탈수 예방, 5번 입안 건조와 갈증 예방. 네. 자, 경관 영양을 할 경우에는요, 튜브를 통해서 위장으로 바로 음식이 전달되기 때문에 실제로 입으로는 복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강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입안은 우리가 하루만 청결을 하지 않으면 냄새도 심하고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라 할지라도 입안 건조와 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강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액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하여 말린다. 2번 구토를 하는 경우 주입 속도를 늦춘다. 3번 영양액을 10ml 주사기로 천천히 제공한다. 4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 5번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네, 자, 여기서 키워드는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입니다. 자, 1번에 영양액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이 아니고 어때요? 매번 해주는 것이죠. 매번. 자, 이 영양 주머니는요, 밥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식사 후에 바로 설거지하는 것처럼 이 영양액 주머니도요, 식사 끝나고 나면 바로 세척해서 말린 다음에 다음 식사 때 사용합니다. 2번에 구토를 하는 경우 주입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고요. 구토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잠그고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냥 보고하러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고하러 가는 사이에도 이게 계속 주입이 돼서 구토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잠궈주고 그 다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자, 3번에 영양액은 10ml 주사기로 천천히 제공한다. 절대로 주사기 사용해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4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들어가게 한다. 아주 좋습니다. 4번 답입니다. 5번 영양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하는 게 아니라 높게 주어야 합니다.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가루약을 복용할 때 사례에 자주 걸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루약에 꿀을 섞어 먹인다. 2번 머리를 뒤로 젖혀 가루약을 삼키게 한다. 3번 가루약을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4번 가루약을 2, 3회 분량으로 나누어 입에 넣어준다. 5번 바늘이 없는 주사기에 물로 녹인 가루약을 넣어 조금씩 먹인다. 네, 자 문제 키워드는요. 가루약을 복용하는데 살에 자주 걸리는 대상자입니다. 살에 걸린다는 것은 어때요? 액체에서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액체가 목에 있는 기도로 넘어가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요. 자, 여기서는 바늘이 없는 주사기에 물로 녹인 가루약을 넣어서 조금씩 천천히 드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41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 A와 방향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이거는 정답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자 안연고를 넣어줄 때는요. 자 눈 아랫부분 아랫 눈꺼풀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아랫방향으로 좀 잡아당기죠. 그러면 하부 결막낭, 여기 핑크색 보이는 것이 하부 결막낭입니다. 여기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 하부 결막낭 위에다가 자 이거는 문제는 연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2cm 정도 2cm 정도 짜줘서 눈을 감게 해주죠. 자, 눈을 감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눈동자를 굴려서 안연고가 퍼지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눈을 감으면 연고가 눈 밖으로 삐져나오겠죠. 그럴 때는요, 멸균솜으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자, 안연고 투여하는 위치는 하부 결막낭 위가 되겠고요. 자, 방향은요, 안쪽에서 바깥쪽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중에서 중이염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는 뭐 귓바퀴 잡아당기는 방향은 자 나번이 되겠는데요. 이걸 말로 풀면요. 후상방이 되겠죠. 후상방. 자 그러면 귓바퀴를 왜 이 후상방으로 잡아당기느냐. 귓구멍은요. 안쪽으로 갈수록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겼을 때는 요거를 일자로 이렇게 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약이 잘 흘러 들어가서 원하는 방향에서 약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그림 문제로 나와서 4번이 답이 되는데요. 자 말로 풀어서도 나옵니다. 후상방 잘 기억해 주십시오.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주사바늘을 제거한다. 2번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3번 주사 맞는 팔을 심장보다 높게 한다. 4번 주입 속도를 조절하여 빨리 들어가게 한다. 5번 부어오른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눌러준다. 자,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데 주사 부위가 붓고 아프대요. 자, 이런 경우는 다 어떤 경우냐면요. 그 주사 바늘이 혈관을 벗어난 경우입니다. 자, 주사 바늘이 혈관에 있지 않고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사약이 조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두면은요, 계속 붓고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해주는 것은요, 수액 조절기를 잠궈줍니다. 잠근 다음에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줘야겠죠. 그럼 간호사가 와서 주사 바늘을 빼고 다시 주사를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휠체어를 놓고 옮긴다. 2번 휠체어 의자 끝에 대상자를 걸터 앉힌 후 이동한다. 3번 휠체어 잠금 장치를 풀고 발 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4번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힌다. 5번 배설 중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자, 휠체어를 이용해서요. 네, 화장실을 사용하는 대상자인데요. 자, 키워드가 주어졌습니다. 오른쪽 편마비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일 때 휠체어 놓는 위치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건강한 쪽에 놔야 되죠. 자, 1번부터 볼게요. 대상자의 오른쪽에 휠체어를 놓는다? 오른쪽 아니죠. 오른쪽은 마비측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건강한 쪽인 왼쪽에 휠체어를 놔줘야 됩니다. 자, 2번에 휠체어 의자 끝에 대상자를 걸터 앉힌 후 이동한다. 의자 끝에 앉으면 너무 불안정하죠? 안쪽 깊숙이 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깊숙이 앉힙니다. 자, 3번에 휠체어 잠금 장치를 풀고 발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긴다. 자, 잠금 장치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가 일어섰을 때 휠체어가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뒤로 꽈당 넘어질 수가 있어요. 잠금 장치를 잠근 다음에 대상자가 일어서야 됩니다. 잠그고 발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깁니다. 자, 4번에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힌다. 맞습니다.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켰는데, 자, 건강한 다리인 왼쪽 다리를 축으로 해서 몸을 회전시켜서 변기에 앉힙니다. 답 4번이 되겠고요. 자, 5번 배설 중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자, 문을 열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닫아줘야지 프라이버시를 배려해 주는 것이죠.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수면 시간 이외에는 창문을 항상 열어둔다. 2번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3번 둔부는 알코올 솜으로 닦고 말린다. 4번 물티슈로 닦고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5번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며 마사지해준다. 자, 기저귀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을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면요. 1번 수면 시간 이외에는 창문을 항상 열어둔다? 안 되죠. 네, 기저귀를 교환할 때는요, 체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여는 것은 언제입니까? 다 끝난 뒤에 마지막에 창문을 열어줍니다. 환기를 위해서요. 2번,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아주 좋죠. 기저귀를 쓴다는 것은요, 우리 임상에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시작했다 하더라도요, 변기 사용을 할 수 있으면 변기 사용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 답이고요. 3번 둔부는 알코올솜으로 닦고 말린다. 알코올솜 절대 쓰지 않습니다. 알코올솜을 쓰면요, 피부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다시 물기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4번에 물티슈로 닦고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자, 이 4번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물티슈로 닦았어요. 그 다음에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기 제거해 줘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네, 마른 수건으로. 이게 빠졌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며 마사지한다. 자, 피부 발적이 보인다는 것은요, 이미 욕창의 1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럴 때는요, 빨리 보고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보고해 준다. 다음 보겠습니다. 기저귀를 교환할 때 대상자의 둔부를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하는 이유는 1번 변이 자극, 2번 근육 이완, 3번 욕창 예방, 4번 장 운동 촉진, 5번 호르몬 분비 촉진. 네, 기저귀를 교환하고 나서요, 대상자의 둔부를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하는 방법은요, 되게 엉덩이를 톡톡톡톡 두드려 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요,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면 어떻게 돼요? 네, 욕창을 예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에 욕창 예방이 되겠습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소변주머니가 가득 차면 버린다. 2번 소변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3번 유치도뇨관이 빠지면 바로 끼워 넣는다. 4번 자유로이 보행도 가능함을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5번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즉시 버린다.
자, 여기서는 키워드가요, 유치도뇨관입니다.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요, 우리가 감염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자, 1번에 소변주머니가 가득 차면 버린다. 소변주머니가 가득 차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변주머니는요, 두세 시간마다 체크를 하고 양이 많아졌을 때 비워주는 것이죠. 2번, 소변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자, 높게 두는 거 아주 위험하죠. 이렇게 높게 두면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둬야 됩니까?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둔다. 자, 그 이유는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소변주머니가 높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변주머니에 있는 소변이 다시 방광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감염될 수가 있어요. 3번, 유치도뇨관이 빠지면 바로 끼워 넣는다? 빠지면 보고한다가 맞습니다. 절대 손대지 않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번, 자유로이 보행도 가능함을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그렇습니다. 소변주머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네, 저 지하에 매점에도 가서 간식 사드실 수 있고요. 1층 로비에도 내려가서 안녕 빠이빠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러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자유로이 보행이 가능합니다. 5번,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즉시 버린다? 아닙니다. 이상하거나 탁해진 경우 버리지 않고요, 보고한다가 맞습니다.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은 1번, 칫솔모가 단단한 칫솔에 치약을 두툼하게 올린다. 2번,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칫솔질하게 한다. 3번, 칫솔로 치아뿐 아니라 혀에 깊숙한 곳까지 닿게 한다. 4번, 치실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 후 칫솔질하게 한다. 5번,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칫솔질하게 한다. 자, 혈액응고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지혈이 안 되는 대상자입니다. 자, 1번에 칫솔모가 단단한 칫솔에 치약을 두툼하게 올린다. 칫솔모 단단한 칫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잇몸을 너무 자극해서 피를 흘리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합니다. 자, 2번에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칫솔질하게 한다. 자, 칫솔질 방향인데요. 치아에서 잇몸 방향이 아니고요,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닦습니다. 다음 3번, 칫솔로 치아뿐 아니라 혀의 깊숙한 곳까지 닿게 한다. 자, 치아를 닦는 건 좋은데요, 혀의 깊숙한 곳까지 닿지 않죠. 왜냐하면요, 구토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우리 노인분들이 구토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구토물이에요. 나중에 구토물이 목 뒤로 넘어가서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토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네, 혀도 닦아줍니다. 4번, 치실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 후 칫솔질하게 한다. 자, 혈액응고 장애 대상자는 치실은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잇몸을 자극해서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칫솔질하게 한다. 아주 좋죠? 네, 5번 답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2번,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변색을 막는다. 3번, 물에 씻어 헤어드라이어로 말린 후 보관한다. 4번, 위쪽 의치를 끼울 때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 5번, 마비가 있는 경우 의치의 위치를 자주 확인한다. 자, 의치 관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의치 관리에 관한 문제는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1번에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뜨거운 물에 삶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형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변형됩니다. 2번,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변색한다. 변색을 막는다. 표백제에 담가두면 변형이 됩니다. 변형되면은 어떻게 돼요? 잇몸에 맞지가 않아서 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표백제 쓰지 않습니다. 3번, 물에 씻어 헤어드라이어로 말린 후 보관한다. 자, 물에 씻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물로 세척하는 건 헤어드라이어로 말리면은 이게 변형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변형이 돼서 나중에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4번에 위쪽 위치를 끼울 때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가 아니라 손바닥이 아니고 엄지와 검지를 사용합니다. 5번 마비가 있는 경우 위치를 자주 확인한다. 그렇죠.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요. 특히 어떤 위치? 부분 위치는요. 잘못하면은 목 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분 위치의 위치를 우리가 수시로 확인해서 잘 자리에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욕 직후 변기에 앉혀 대변을 보게 한다. 2번 목욕 의자 높이를 욕조 턱 높이보다 낮게 하여 앉힌다. 3번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감긴다. 4번 혈액순환을 위해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는다. 5번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 자, 왼쪽 편마비라고 했어요. 첫 번째 키워드. 자, 두 번째는 통목욕을 할 때 내용입니다. 자, 살펴볼게요. 1번 목욕 직후 변기에 앉혀 대변을 보게 하지 않습니다. 자, 목욕 직후가 아니고요. 목욕 전에 좀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은요. 뜨거운 물이 몸에 닿으면은 릴렉스 돼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욕하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합니다. 2번 목욕 의자 높이를 욕조 턱 높이보다 낮게 하면 안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자, 목욕 의자 높이와 욕조 턱 높이는 같게 합니다. 3번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감긴다. 네, 욕조 들어가기 전에가 아니고요. 욕조에 들어간 다음에 욕조에서 나와서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감깁니다. 4번 혈액순환을 위해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는다가 아니죠. 몸의 중심이 아니고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 것입니다. 5번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 그렇죠? 목욕 후에 힘들어서 혹시 어지러움이 있지 않는지 그 다음에 수분 보충을 위해 물을 마시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정답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왼쪽 편마비입니다. 왼쪽 편마비 그리고 하의를 벗기는 거예요. 자, 왼쪽 편마비이고요. 하의를 벗기는 거예요. 자, 임마 건벗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임마 건벗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예요. 자, 지금 이분은 왼쪽 편마비인데 벗기는 거죠. 그러면은 건강한 쪽부터 벗는 것이니까 어느 쪽부터 빼요? 오른쪽부터 뺍니다. 자, 1번에 제일 먼저 벗길 때는요. 자, 4번에 두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세워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라번에 무릎으로 마비된 쪽에 발을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지를 엉덩이에서 발목까지 끌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자, 어느 쪽부터 벗기죠? 그렇습니다. 이분이 왼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인 오른쪽 발부터 먼저 벗겨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왼쪽 다리의 하의를 벗기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에 다라 가나가 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 가실 때는 임마 건벗 요걸 꼭 기억하시고요. 제일 먼저 문제를 푸실 때 어느 쪽 편마비이냐 이걸 확인하시고요. 입히는 것이냐 벗기는 것이냐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옷 갈아입히기 문제는 거의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단추가 있다 없다 수액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느 쪽 편마비인지 벗기는 것인지 입히는 것인지를 기억하시면 찾아내시고 요거를 기억해서 문제를 풀으시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림과 같은 자세로 장시간 누워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자, 바로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과 같은 자세, 똑바로 누워있는 자세, 앙와위죠. 자, 앙와위로 누워있을 때는요, 여기 머리 밑에 베개를 받쳐주고요, 무릎 밑에도 베개를 받쳐주고, 발목 밑에 수건을 동그랗게 말아서 받쳐주면 굉장히 편안한 자세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세로 오래도록 두면은요, 이 자세대로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요, 구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구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근육이나
힘줄이 수축되어서 일정한 방향으로 운동할 수 없게 되는 상태인데요. 한마디로 굳어버리는 겁니다. 굳어버려서요. 구부러지거나 펼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어디에 구축이 오느냐? 첫 번째는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이 이렇게 올라간 상태로 구부러진 상태로 구축이 오고요. 그 다음에 무릎 관절도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구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관절은 엉덩관절이 되기 때문에 3번에 엉덩관절의 구축,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무릎 관절의 구축도 옵니다. 자, 이거는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바로 보겠습니다. 자, 휠체어 이용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는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 자, 여기 해당되는 것은 2번이 되겠죠? 네, 뒤로 밀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앞으로 밀고 나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자, 그림에 보시면은요, 자, 상체를 담당하는 사람은요, 키가 크거나 좀 힘이 센 사람이 상체를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체는 좀 나머지 사람이 담당합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침대를 옮겨야 되는 대상자는요, 사지마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상체를 담당한 사람은요, 대상자의 팔을 앞에 모으게 하죠. 이렇게 엇갈리게 두 팔을 모으게 하고 대상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서 앞쪽에서 뒤쪽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와 팔을 A 요양보호사가, 네, 지지해 주고요. 자, B 자리에 있는 요양보호사 이분은요, 넙다리와 종아리를 지지해서 대상자를 같이 합을 맞춰서요, 하나 둘 셋 해서, 네, 침대로 이동시킵니다.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옮기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일단은 휠체어를 이제 이동 변기에 붙이는 것이기도 한데 설명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번에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급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자, 발을 내려야 되니까요, 다번에, 네, 휠체어의 발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자, 대상자 보고 그 건강한 손으로 이동변기 쪽을 잡으라고 하죠. 네, 세 번째는요, 건강한 손으로 이동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대상자를 이렇게 세우죠. 요양보호사가요. 이렇게 세워서는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서, 네, 힘을 주어 축으로 몸을 돌린 뒤에 엉덩이를 이동시켜 앉힙니다. 그래서 5번에 가다라나, 네, 5번이 되겠습니다. 복지용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회 감지기는 자주 세탁하여 말린다. 2번 휠체어는 흐르는 물에 씻어 건조시킨다. 3번 이동욕조는 사용 후 열탕 소독하여 보관한다. 4번 반복 사용이 어려운 요실금 팬티는 사용 후 폐기한다. 5번 이동 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복지 용구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오른쪽에 제가 그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1번에 배회 감지기는 자주 세탁한다. 자, 여기 있는 것이 배회 감지기인데요. 자, 이거는 전자제품이죠. 이거를 자꾸 세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2번에 휠체어는 흐르는 물에 씻어 건조시킨다. 자, 이게 휠체어인데요. 휠체어를 닦는 방법은요, 네, 그 소독용 알코올을 적신 천으로요, 깨끗하게 닦아서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 씻어 건조시키는 거 틀렸고요. 3번에 이동욕조는 사용 후 열탕 소독하여 보관한다. 자, 여기 파란색이 있는 것이 이동욕조입니다. 자, 이것은 열탕 소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틀렸습니다. 다음 4번 반복 사용이 어려운 요실금 팬티는 사용 후 폐기한다. 자, 여기 있는 것이 요실금 팬티인데요. 요실금 팬티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세탁 후에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반복 사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반복 사용이 어려운 것은 기저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탁 후에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5번에 이동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동변기입니다. 이 변기통은 이 밑에 있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세척하고요.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는 것이 좋죠. 대상자가 사용하는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을 때 점검해야 하는 것은 1번 받침쇠, 2번 타이어, 3번 발 받침대, 4번 바퀴 손잡이, 5번 손잡이 고무 상태. 자, 휠체어가 잠금 장치가 고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요. 그 큰 바퀴에 바람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람이 빠졌으면은 다시 바람을 넣어주는데, 바람 넣어주는 것은 우리 자전거 바람 넣는 거랑 그걸로 바람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큰 타이어를 점검해 줘야 되는데, 자, 큰 타이어의 바람이 적정 바람인 거는 어느 정도로 알아볼 수 있느냐? 엄지손가락으로요. 눌렀을 때 0.5cm 정도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바람을 넣어줍니다. 그 바람이 너무 빵빵하면요, 진동이 전달되지 않게, 진동을 감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타이어에 그 바람 확인 꼭 해줘야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목욕의자는, 자, 목욕의자의 조건인데요. 자, 목욕의자는요, 일단은 등받이가 있어야 되고요. 팔걸이도 있어야 됩니다. 자, 2번, 3번, 4번, 5번 다 없어요. 팔걸이가 없습니다. 등받이는 2번과 3번은 있는데 4번, 5번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적합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는 물에 녹슬지 않는 소재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에 많이 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리 부분은요,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주 좋죠. 자, 그리고 나서는 엉덩이가 닿는 부분은 홈이 있어서 물이 빠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 또 비누칠을 하고 앉았을 때도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재질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 조건에 맞는 것은요, 1번이 되겠죠. 2번은 팔걸이가 없고요. 2번은 여기 아래 부분이 이렇게 오목 들어간 것은 회음부를 닦기 좋은 조건이긴 하지만 팔걸이가 없어서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목욕 리프트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철제로 된 튼튼한 재질이어야 한다. 2번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3번 등받이 각도가 고정된 것이어야 한다. 4번 혼자서 앉을 수 있는 대상자만 사용할 수 있다. 5번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해야 한다. 자, 목욕 리프트 오른쪽에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목욕 리프트를 보시면은요, 이거는 물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녹슬면 안 됩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징 하고 위로 올라가고요. 또 버튼 누르면 아래로 징 하면서 내려갑니다. 전자동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요, 물속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선을 연결해서 쓰면 안 됩니다. 콘센트 연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충전용을 사용합니다. 충전용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배면 각도가 의자 이 뒤에 배면이 90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대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대상자에게서 이 목욕 리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1번에 철제로 된 거 안 되죠. 자, 2번에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절돼야 됩니다. 그래야 목욕 리프트예요. 3번에 등받이 각도가 고정된 것은 안 됩니다. 이 배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혼자서 앉아 있을 수 있는 대상자만 사용할 수 있다? 안 됩니다. 혼자서 앉을 수 없는 대상자가 사용하죠. 그 다음에 5번에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하면 안 되죠. 위험하죠.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충전용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대상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찌개 끓이고 남은 재료는 제가 먹을게요. 2번 콩나물 사고 남은 돈은 아들에게 주었어요. 3번 어르신은 편찮으시니까 죽만 드시는 것이 좋겠어요.
4번 냉장고에 있던 과일은 오래된 것 같아서 버렸어요. 5번 혈당이 높으니 어르신이 좋아하는 잡곡밥을 해드릴게요. 자, 식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제가 대상자를 위한 식사 준비입니다. 1번에 찌개 끓이고 남은 재료는 제가 먹을게요 하면 안 되죠. 식재료는요, 필요한 양만큼만 구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자, 2번에 콩나물 사고 남은 돈은 아들에게 주었어요. 안 되죠. 식재료를 구입하고 남은 잔돈과 영수증은 누구에게 줘야 돼요? 대상자에게 드려야 됩니다. 대상자에게 준다. 3번 어르신은 편찮으시니까 죽만 드시는 것이 좋겠어요. 자, 편찮으신 게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왔을 때 대상자의 질환과 질환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 섭취 능력에 따라서 식단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에 냉장고에 있던 과일은 오래된 것 같아서 버렸어요. 자, 냉장고에 있던 식재료는요,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대상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후에 폐기해야 됩니다. 자, 5번에 혈당이 높으니 어르신이 좋아하는 잡곡밥을 해드릴게요. 아주 좋죠? 네, 당뇨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잡곡밥,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좋습니다.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육류는 숯불에 구워 풍미를 살린다. 2번 동물성 지방 섭취로 혈관 탄력성을 높인다. 3번 파, 마늘, 양파, 생강 등 향미 채소를 이용한다. 4번 국물을 만들 때 소금 대신 간장, 된장을 충분히 넣는다. 5번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 유제품과 콩 섭취를 제한한다. 자,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이 키워드입니다. 자, 1번에 육류는 숯불에 구우면 안 된다고 했죠? 탄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안 좋습니다. 2번 동물성 지방 섭취로 혈관 탄력성을 높인다. 동물성 지방 섭취를 하면 어떻게 돼요? 혈관 탄력성은 오히려 저하됩니다. 안 좋아요. 3번 파, 마늘, 양파, 생강 등 향미채소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죠? 네, 된장과 간장을 적게 쓰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3번 답이고요. 4번 국물을 만들 때 소금 대신 간장, 된장을 충분히 넣는다. 자, 소금이나 간장이나 된장이나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고요. 5번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 유제품과 콩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성 지방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유제품과 콩 섭취는 권장해야 되죠. 고혈압 대상자에게 권장할 수 있는 저염 조리 음식은 1번 우렁이를 넣고 끓인 강된장, 2번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3번 간장에 재운 명이나물 장아찌, 4번에 묵은지를 넣은 자반 고등어 조림, 5번에 고추장으로 버무린 오이지 무침. 자, 여기서는 일단은 저염 음식을 찾는 게 문제 키워드인데요. 고혈압이시니까요. 자, 여기서는 어쨌든 장아찌라든지 조림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요. 이번에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가 좋습니다.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지참한다. 2번 보호자에게 업무 대행 경과를 수시로 확인시켜준다. 3번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준다. 4번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금융 정보를 제공한다. 5번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하면 보호자가 처리하게 한다. 자, 여기서는 은행 업무 대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1번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이런 거 지참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2번 보호자에게 업무 대행 경과를 수시로 확인시켜준다. 보호자가 아니죠. 대상자입니다. 대상자에게 확인시켜주고요. 자, 3번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주는 거 좋죠? 3번 아주 잘했고요. 4번 요양보호사가 판단해서 필요한 금융정보가 아니라 대상자에게 필요한 금융정보이죠. 대상자에게. 그래서 대상자가 원하는 것, 대상자가 원하는
원하는 금융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5번에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 하면 보호자가 처리하게 한다? 아니죠. 다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은 1번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 2번 안전을 위해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3번 기분 전환을 위해 가구 위치를 매일 바꿔준다. 4번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이불을 가져와 쓰게 한다. 5번 복용하던 치매약을 스스로 관리하게 한다. 자, 시설에 치매 대상자가 입소해 있을 경우에는요, 대개 초반에는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 생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치매 대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요, 익숙한 환경입니다. 익숙한 환경을 제공해 줬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좀 더 안정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이불, 그리고 집에서 쓰던 소지품 등을 가지고 와서 옆에 두고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중증 치매 대상자의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단추가 달린 옷으로 갈아입힌다. 2번 선 자세에서 옷을 입도록 격려한다. 3번 혼자 옷을 갈아입도록 자리를 피해준다. 4번 옷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 5번 겉옷이 맨 위로 오게 하여 옷을 정리해둔다. 자, 중증 치매 대상자예요. 중증. 그래서 옷을 갈아입히는 방법입니다. 자, 1번에 단추가 달린 옷. 중증 치매이면요, 단추가 달린 옷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추를 잘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여밀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는요, 네, 접착식 옷이 좋습니다. 접착식 옷. 그 다음 2번에 선자세에서 옷을 입도록 격려한다. 선자세에서 옷을 입다가는요,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목욕 의자 같은, 네, 의자를 활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3번 혼자 옷을 갈아입도록 자리를 피해준다. 자, 여기 중증이시기 때문에 혼자 옷 입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입어야 될지, 또 옷이 잘 입는 방법을 잊어버렸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말로 설명해 주면서 보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4번에 갈아입기를 거부하면 목욕 시간을 이용한다. 그렇죠?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5번 겉옷이 맨 위로 오게 하여 옷을 정리해준다. 겉옷이 맨 위로 오는 게 아니죠. 속옷이 맨 위로 오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맨 밑에는 겉옷이 놓이는 게 가장 좋겠죠. 옷 입기 편합니다. 무더운 여름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시원한 홍차를 제공한다. 2번 시원하고 얇은 이불을 덮어준다. 3번 포만감을 느끼도록 간식을 제공한다. 4번 낮잠으로 수면을 보충하도록 돕는다. 5번 숙면을 위해 수면제를 복용하게 한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키워드는 무더운 여름밤이라고 했어요. 무덥다 그랬어요. 그런데 치매 대상자분이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을 때는 일단은 더운 게 가장 크죠. 그래서 시원하고 얇은 이불을 덮어줍니다. 자, 홍차는 제공하지 않죠. 왜요? 카페인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잠이 안 올 때는요, 포만감을 느끼면 더 수면에 방해가 되고요. 자, 낮잠을 많이 자면은 네, 밤에 잘 못 주무십니다. 자, 그리고 치매 대상자에게 수면제를 복용하게 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네, 걸어 다니고 이동하다가 네, 낙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수면제를 드려야 됩니다. 고향에 간다며 자주 주변을 돌아다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시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우게 한다. 2번 실외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다녀오게 한다. 3번 대상자의 신분증은 보호자가 소지하게 한다. 4번 외출할 때 입을 겉옷을 출입구에 걸어둔다. 5번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지문을 등록해둔다. 자, 여기서 고향에 간다면서 주변을 자꾸 돌아다니는 치매 대상자, 고향에 간다는 분은요, 기회가 있으면 문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향에 간다고 할 경우에는요, 우리 잠금 장치가 잘 잠겨 있는지 출입구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문도 잘 잠겨 있는지 확인해 둬야 됩니다. 자, 1번에 시설 주소와 전화번호 외우게 하는 거 불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실외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주면요. 이분은 문이 발견되면 나가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 아니고요. 자, 3번에 대상자의 신분증은 보호자가 소지하면 안 되죠. 대상자분이 소지하는 것이 좋은데 네, 이것도 사실은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네, 좋은 방법 아닙니다. 4번에 외출할 때 입을 겉옷을 출입구에 걸어둔다. 자, 그러면은 입고 나가게 되겠죠? 또는 그냥 나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는 언제든지 배회를 하다가 문을 열고 나가서 실종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사전에 지문을 등록해 둡니다. 어디에요? 치매 안심센터나 경찰서 이런 곳에 네, 지문을 등록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분의 최근 사진을 준비해 두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종됐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은 최근 사진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사진 업데이트 해놓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로 입는 옷들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필요하죠. 치매 대상자가 선물로 받은 지갑을 다른 사람이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번 더 좋은 지갑을 사다 주겠다고 설득한다. 2번 방에 다녀간 사람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3번 다른 대상자에게 지갑을 가져갔는지 확인한다. 4번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 5번 지갑이 없어진 것이 사실인지 반복해서 물어본다. 자, 치매 대상자분이 어떤 물건이 없어졌다고 해서 훔쳐갔다고 의심하며 화를 낼 때, 자, 이거는 도둑망상이죠. 이 도둑망상이 생기는 그 저변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단기 기억 상실이 있습니다. 단기 기억력 저하가 가장 큰 문제이죠. 자, 이분은요, 지갑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곳에 잘 두려고 뒀습니다. 한데, 둔 곳을 그 다음에는 기억을 못하게 되는 거죠. 대개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게 되고 그곳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요, 내가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것보다는요, 평소에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가 가장 좋은 답이 됩니다. 69번 치매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의 특징은 1번 치매 말기에 시작된다. 2번 한 번 하면 오래 지속된다. 3번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난다. 4번 전조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난다. 5번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자, 파괴적 행동은 간혹적으로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제가 파괴적 행동의 특징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첫 번째는요,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난폭한 행동이 오래 지속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분노로 시작하지만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파괴적 행동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치매 대상자의 난폭한 행동은 질병 초기에 주로 나타납니다. 초기에요. 그리고 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5번에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 파괴적 행동의 특징은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거울만 보면 욕설을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거울을 보며 함께 욕을 한다. 2번 집안에 거울에 천을 씌워둔다. 3번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4번 내용을 자세히 들어본 후 잘잘못을 가려준다. 5번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욕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자, 치매 대상자분과 거울의 관계는요. 자, 치매 대상자분들은요. 그 거울 속에 비친 본인의 모습을 본인으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정답을 보면요. 집안에 있는 거울에 천을 씌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울의 숫자를 줄여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네, 만약에 큰 거울이 있다면 천을 씌워서 네,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빨리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않는다 라며 가슴을 치면서 운다. 1번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2번 나이 들면 누구나 드는 생각이라고 말한다. 3번 죽음은 예상할 수 없으니 말하지 말라고 한다. 4번 다른 대상자에게 들리지 않게 조용히 하라고 한다. 5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 해질녘이 되면 이런 어떤 좀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석양증후군이라고 하죠. 자, 석양증후군은요, 시험에 꼭 한 문제 거의 나오는 편입니다. 자,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은요, 더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게 보이고 의식 및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럴 때는요, 충분히 시간을 같이 가지고 함께 있어줍니다. 그러면서 다독다독 해주는 게 좋고요. 불안해하니까요. 그리고 좋아하는 소일거리나 애완동물과 함께 보내든다든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해줍니다. 자, 그리고 따뜻한 음료수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등을 해서 잠드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요. 자, 그럴 때는요, 어두운 것보다는요, TV를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 TV는요, 본인이, 대상자분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번에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한마디로 다독다독 해주면서요. 네, 안심시켜주는 것이 좋죠. 치매 대상자가 잠에서 깨어 옷을 다 벗고 방 밖으로 나왔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수치심을 주어 옷을 입게 한다. 2번 벗은 채로 다시 잠을 자게 한다. 3번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4번 벗기 어려운 옷으로 갈아입힌다. 5번 열이 나는지 스스로 체온을 재어 체크하게 한다. 자, 치매 대상자분이 잘 주무시다가 깨서는 옷을 다 벗고 방 밖으로 나왔대요. 그러면은 방 안의 환경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이 너무 더운 것은 아닌지, 또는 이거 말고도 이 3번에 네,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아니면은요, 이분이 침상에서 실수를 해서 침상이 젖은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네, 침상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혼자서 요리를 할 수 없는 치매 대상자가 된장국을 끓이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대처 방법은 1번 요리하고 싶어도 하면 안 돼요. 2번 제가 해드릴 테니 가만히 계세요. 3번 그러시면 제가 센터장님한테 혼나요. 4번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끓일까요? 5번 그럼 끓여보세요.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치매 대상자분이 어떨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하겠다고 우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무조건 안 된다, 부정적인 것보다는요,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말해주면요, 이분이 고집 피우던 것도 금방 수그러들고요, 또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것은요, 4번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끓일까요? 이렇게 말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74번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잡고 우리 딸 일하고 왔어? 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번 네, 잘 다녀왔어요 엄마. 2번 제가 누군지 자세히 보세요. 3번 저는 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번 어르신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5번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자, 치매 대상자분이 이렇게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 요양보호사를 딸로 착각을 한다든지 착각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진압력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매로 인한 진압력 장애가 있을 때는요,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인식시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현재를 알려줍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접근할 때는요,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고요,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그래서 현재를 알려주는데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수업 중에 왜 1번은 안 되나요? 네, 잘 다녀왔어요 엄마. 딸인 척한다. 이것이 왜 안 될까요? 네, 우리 치매 대상자분들은 단기 기억력 저하가 있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늘 기억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알아봅니다. 그래서 딸인 척하고 옆에 앉아있는데 한참 지나서 갑자기 대근 뉘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서야 저 사실은 요양보호사인데요 라고 한다면요, 그때부터는 치매 대상자분이 요양보호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와의 신뢰관계를 위해서도 딸인 척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요,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라고 대답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인지자극을 위한 일기쓰기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증 치매 대상자에게 진행한다. 2번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 대화한다. 3번 형식 없는 빈 종이에 쓰게 해야 한다. 4번 대상자의 계산력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둔다.
5번 요양보호사의 흥미와 관심이 있는 주제로 쓰게 한다. 자, 우리 치매 대상자에게 인지자극을 위한 일기쓰기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일기쓰기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대상자들은 다 어떤 분들이에요? 경증 치매 대상자입니다. 자, 하는 방법은요. 간단한 일기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요. 다양한 인지자극을 줍니다. 인지자극을 주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내용 중에 질문을 적절히 선택하고요. 대상자가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요. 이번에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 대화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경증 치매 대상자의 인지 자극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누구 다녀가신 분은 계셨나요?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아침이나 점심에 무엇을 드셨어요? 1번 창의력, 2번 계산력, 3번 수능력, 4번 공감 능력, 5번 단기 기억력. 자,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단기 기억력이죠? 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그리고 조금 아까 누가 다녀갔는지, 그리고 아침이나 점심에는 어떤 메뉴를 드셨는지 이런 것은 모두 기억력과 해당되는 것이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1번 나번에 안전핀을 뽑는다. 이것이 되겠죠. 안전핀을 뽑아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두 번째로는 라번에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는요. 가번에 손잡이를 움켜쥐죠. 그리고 나서 다번에 마지막에는 분말을 고루 쏜다 해서 답은 3번 날아가다가 되겠습니다. 재가 대상자가 거실에서 넘어져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은 1번 튀어나온 뼈를 압박분대로 꽉 조여준다. 2번 손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3번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온찜질을 해준다. 4번 손상 부위에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5번 의료진이 올 때까지 착용한 반지와 시계는 그대로 둔다. 자, 재가 대상자가 거실에 넘어졌는데 손목 골절이 의심된다고 했어요. 자, 이럴 때는요. 제일 먼저 파악하는 건요.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하게 있는지, 자, 그 다음에는 이 4번에 손상 부위가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를 제일 먼저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119에다가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는 대상자를 안정시킵니다. 안정시키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않도록 한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손상 부위에 반지나 팔찌 등이 있으면 미리 벗겨내야 되죠. 그래서 팔찌, 반지 이런 것들은 벗겨낸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골절이 의심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손상 부위에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1번 상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2번 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3번 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4번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서, 5번 고통을 경감시키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 심장마비가 있을 때는요. 굉장히 분초를 다툽니다. 여기서 4분이 중요한데요. 자, 뇌에 4분 이상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요. 뇌는 손상이 옵니다. 뇌세포가 사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뇌세포는 사망하게 되면요.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의식을 잃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자, 바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어떤 거죠? 그렇죠. 반응 확인을 합니다. 괜찮은지?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확인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는 나번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빨리 119를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자, 다번에 대상자의 호흡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네, 필요하면은 자, 4번에 가슴 압박을 시행하죠. 가슴 압박 시행하고 나서는 마번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번에 라, 나, 다, 가, 마 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